뭐 주말 미국 시장하고 그다음 주요한 뉴스들하고 그다음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생각해봐야 될 뉴스들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간에 주요 경제 지표하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뭐 내일 아침에도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우리 시장도 그랬고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약세를 보였지. 이미 지난주 우리 시장이 월요일 날 급락을 하고 출발을 했다가 화, 수, 목 반등을 하고 금요일 날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이미 금요일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다 매도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이 일정 정도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조정이 폭이 깊었어. 그죠? 이제 그 이유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우가 1%, 나스닥이 1.36% 하락을 했는데 그죠? 하락의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아마존이 시간에서 4% 이미 하락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금요일 아침 부분에 이미 시간에 4% 하락했는데 4%대 하락을 하고 테슬라가 3.3%. 그죠? 테슬라가 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9점 흐름을 쌍봉을 보이고 나서 지금 추세 하락을 갖고 오고 있는 중이지, 그죠? 그 이제 350불 내에 요쪽이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일 텐데 일단 모습으로는 안 좋은 모습이지. 자, 그러면 이 테슬라가 하락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요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그게 이제 여러분께 올려놨는데, 트럼프가 가장 큰 하락 부분을 맞은 금요일 하락 부분은 요거야. 이미 지난주 수요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 그죠? 프랑스에서 전년 동기 대비 63% 판매가 감소했다. 그죠? 프랑스만 감소했는 줄 알았더니 네덜란드. 이게 이제 2024년 판매 대수고 2025년 판매 대수인데, 그죠? 2024년 3,118대를 팔았던 테슬라가 이제 프랑스에서 1,141대. 이건 반토막 이상 났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네덜란드 42%, 노르웨이 40%, 스페인에서는 원체 판매 대수가 적었었으니까 1,094대에서 269대. 75%, 40%, 31%, 미국에서도 18%.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7.7% 하락을 한 부분. 이 영향이 컸어. 거기다가 또 영향이 큰 부분이 뭐였었냐면 지금 미국에서 그죠? 이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 요 폐지했다는 이야기. 이런 부분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이 테슬라의 하락폭이 크고 그죠? 니콜라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차의 판매 부분이 약세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만 사실 기술주 중에서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그죠? 그러면서 금요일에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 자, 그러면 주요한 그 외의 부분은 뭐가 있었느냐를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일자리, 고용 부분에 있어서 14만 3천 건. 그러니까 14만 3천 건이 나왔으니까 월가가 예상한 17만 개보다 적게 나와서 좋았는데 11월, 12월 달 부분의 고용, 요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 총 10만 건이 증가를 했어.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로는 계속해서 이 고용이 좋다. 그러니까 10만 건 이상이면 좋은 거거든. 그리고 실업률이 4.0%, 4.1%를 예상을 했는데 4.0%. 그러면서 시간당 임금도 오르고 이러니까 이제 물가에 대한 불안 부분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4.3%, 전월 3.3%에서 1%가 증가하면서 4.3%.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런 경제 지표의 호조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다시금 나타난 거거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 바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죠? 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이 높게 나오니까 부담이었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번 더 내린 부분은 그래서 지금 아까 보게 되면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했다가 바로 하락 부분이 들어온 게 저 경제지표 발표한 이유고 그 다음 오후장에 웬만하면 반등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또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트럼프가 또 이야기를 했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간에 상호간세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공정한 무역을 원하는데 많게도 적게도 아닌 공정한 무역을 원하는데 다른 나라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준 거지. 그죠? 지난 대선 공약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여타 나라에게도 보편적 관세 10에서 20%를 보이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상호 관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특정한 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이면서 시장에 내려왔지.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애플이 사실 중국과의 관세 부분에 중국 영향권이 크고 또 다른 여타 지역 EU를 비롯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담인 거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거하고 똑같이 지금 다시 약세를 보였고 그런 와중에
미국 시장에서 뭐 대부분의 업종 섹터 부분이 다 하락을 했지. 엔비디아가 0.9%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가 넘게, AMD가 2.3%,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 라인을 보게 되면 뭐 이 엄청난 하락 이후에 거의 뭐 박스에서 헤매고 있는 중이잖아요. 큰 박스에서, 그죠? 그 정도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 가운데 아까 테슬라 하락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테슬라 자체의 1월 판매가 2024년도에 비해서 48% 가까이 판매량이 급락을 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또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예산을 집행을 중단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50억 달러 보조금 승인을 보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그 뭡니까? 충전소 건설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뭐에 보조금을 중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일정 정도 영향이 미쳤었다 하더라도 테슬라나 또 그 전기차 산업 전반에게는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야. 그죠? 지금 테슬라가 99개 이 충전소 구축에 4,100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뭐 전체적인 이 보조금이 중단이 되면 뭐 나머지 추가적으로 건설하는데 돈이 드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여하튼 전기차도 안 팔려. 충전소 추가도 보조금 예산 집행 중단으로 부담이 돼. 그러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2차 전지의 우리 시장에, 미국 시장의 전기차 쪽도 안 좋지만 우리 시장의 배터리 쪽도 안 좋지. 거기다 뭐 이미 배터리는 뭡니까? 실적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배터리에 대해서 한국판 IRA를 도입한다. 이렇게 추진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쪽은 실적으로는 전혀 지금 뭐 관심이 바뀌고, 그죠? 관심이 없는 섹터가 돼버렸고,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뭡니까? 이 실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 내러티브냐 아니면 숫자로 찍히느냐 이 두 가지 중인데 사실 숫자로 찍히는 것보다 뭡니까? 뉴스, 스토리, 우리가 스토리에 의한 주식, 그러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스토리 이런 부분이 지금 너무 관심이 놓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뭐 기본적으로 뉴스의 흐름이 안 좋은 쪽 부분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의 시세가 뭐 어떤 부분이냐면 뭡니까? 뭐 로봇이니 AI 소프트웨어니 그죠? 이런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놓여져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실적을 뒷받침돼 줘야 나중에 그게 테마가 아닌 성장주의 흐름으로 갈 텐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지금 뭡니까? 이 테마성 흐름이 특히 로봇과 소프트웨어 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기피하는 쪽이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미국 시장의 정책이나 관세 이 부분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쪽은 또 아예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하여튼 이 전기차 2차 전지만 하더라도 뭡니까? 실적은 뭐예요? 계속해서 적자야. 그죠? 적자고 나중 이 지금 흐름에서 나중을 기대를 하려면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반도체법도 마찬가지고 이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또 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첨단 산업 분야 쪽에서는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게 필요로 한데 그죠?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 뭐 대만 중국 이런 나라들은 그런 4차 산업이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산업의 토양이 제대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 그죠? 주 52시간 예외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 그죠?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갖고 가려면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그죠? 지금 여기 해외 쪽 라인 부분을 보더라도 전기차 배터리 부분만 해더라도 뭡니까? 이 나름 정부가 밀어주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본 대만 할 거 없이 EU도 마찬가지고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도와주는데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그 혜택이 너무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산업이 그게 지금 당장의 경쟁력이 없더라도 이 미래 먹거리라면 국가나 또 그 산업 전반에 대해서 도움을 줘서 그게 기본적인 경쟁력 부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수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제조업 생산 부분에 있어서의 혜택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전개가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한국판 IRA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배터리 시세를 낼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만 그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데 있어서 좀 붙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요인 정도고 그러나 지금 매번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관심이 바뀌다 지금. 그죠? 전기차 쪽이 그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섹터의 영향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니콜라도 지금 파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대부분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주가가 흘러갔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FBT 그죠?
LPBT가 19% 급락을 했어요. 그죠? 뭐 저기 대부분 중국의 뭐예요? OEM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 뭐 이쪽이 지난번에 뭡니까? 뭐 에스티로더나, 그죠? 또 로레알이나 명품 화장품 쪽 라인에 속해 있는 화장품 쪽도 다 급락. 그죠? 저가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엘프, 중국에서 OEM을 받아오는 이쪽 라인 부분도 약세. 그래서 화장품 쪽도 전체적인 약세야. 자, 이제 전반적인 부분은 그렇고,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 있어서 그런 하락 부분을 갖고 들어온 상황 속에서 나름 이제 우리 시장의 이번 주 지표와 또 미국의 지표 그 속에서 이제 요일별 흐름들 부분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다음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2월 12일 날 발표가 되지. 근데 사실 아까 이야기했었던 미국의 그죠?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전달보다 1% 높아서 4.3%까지 올라간 이유는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걱정 이 부분이 큰 거야. 그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설문이니까 그죠?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 1월 달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2월 달이 계절적 요인 때문에 높게 나오더라도 1월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죠? 2.9% 정도 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월 달 3.2%보다는 낮을 거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다음 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그죠? 그리고 그 금요일 날 1월 소매 판매. 그리고 이제 각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흐름들을 이제 갖고 가는 요소인 거지. 그죠?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 보면 작년도 연말 부분에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게 지금 뭡니까? 1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요일 날 고용이 좀 줄어들고 한 상황 속에서도 소비의 감소 이런 부분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 그런 경제 지표 속에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하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컸다. 자 그러면 그죠?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컸는데 실적 발표는 중요 기업들은 여기 놓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부분에 잘 안 올렸는데 그죠? 여하튼 월요일 날 하나 요로스페이스부터 원체 조그만 기업까지 많이 발표를 하니까 그죠? 그리고 11일 날 크래프톤이나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하고 거기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수요일 날 삼성화재 우선주나 CS 윈드 풍력 관련주 그리고 13일 목요일 날 카카오나 넷마블 이런 쪽 그리고 금요일 날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이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경제 지표의 핵심은 그죠? 수요일 날 발표되는 CPI인데 미국 소비자 CPI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니까냐 화요일 것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이 상호 관세와 관련돼서 그죠? 이야기할 부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상호 관세 발표에 그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죠?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할 때도 트럼프만 입 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난주 곰곰이 생각하면 금요일마다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부가 한 달 25% 관세부가 한 달이다가 한 달 유예하고 중국만 10% 관세부가 한 걸로 시장이 한번 출렁였고 그 전주에는 딥시크와 연관돼서 시장이 흔들렸고 또 이번 주에는 요번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 이것 때문에 또 흔들렸고. 그죠? 자, 그러면 관세 부과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여러분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한 20% 정도. 그죠? 평균 관세율이, 실효 관세율이 20% 정도고 그 중국의 국가는 한 3.5%? 요 정도에서 놓여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 미국의 그 수출을 많이 하고 무역 수지를 많이 내는 국가. 그죠? 멕시코, 중국, 캐나다, 독일, 일본, 베트남 이런 쪽 라인 부분은 부담 요인이고 우리나라도 8위, 9위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 라인에 어느 나라 부분 그러니까 지금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빼면 독일, 일본, 베트남, 한국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어떻게 부과를 할 거냐라고 이야기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그죠? 그나마 지금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그죠? 알아서 갖다 바쳤지, 그죠? 방위비도 2배 증가시키고 나름 군사협력하고 제조 에너지 투자 약속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미국이 바로 압박을 할 거냐? 아니면 그죠? 그 미국 주요 교역국 중에서 우선순위 EU부터 이제 실제로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유럽 쪽부터 EU 쪽부터 건드리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지금 회담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EU 먼저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장이 일정 정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현대차나 기아차, 그죠? 특히 우리 시장의 그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이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쪽 부분들이 시세를 지금 못 내는 이유가 그 관세
이 부분을 미리 매를 시장에서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나 뭐 LG 그룹주나 이런 쪽 그리고 그 역할 부분을 갖고 있는 쪽은 다 지금 시세가 실적에 비해서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지금 한국 뭐 이건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한국의 지투양 수출 비중은 뭐 미국이나 중국의 약 20%씩 비슷하고 19% 20%씩 비슷하고 미국의 대한국 무역 수지는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도표 대한국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나름 미국이 우리에게 일정 정도 뭐 압박을 가하겠지 당연히. 그죠? 그랬을 때 지금이 일본이 미국한테 제시한 것처럼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수입을 더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어떨지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사실 그건 뚜껑이 열려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그런 영향력 그런 흐름들 속에서 하락했다는 건 우리 시장에게 부담을 좀 주는 요소지.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자 이제 미국 시장을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이 여기서 단박에 이 노란색 박스를 돌파하지 못할 거다. 그죠? 여기도 살짝 올라섰고 여기도 살짝 올랐으면 꼬리 맞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반대로 저점이 조금 올라서는 부분인데 여기보다는 낮은 데 들어섰잖아. 그러면 지난번 이야기했었던 보험성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경우엔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다라는 걸 보면 지금 이 박스를 3개월 정도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수렴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과정. 그럼 미국 시장으로 보면 예상컨대 수요일 날 발표되는 CPI 물가 지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락도 했지만 이런 모습은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이 빨간 라인에 이 수렴하는 형태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겠지. 그죠? 수요일이 CPI가 발표 전 부분에 CPI가 낮을 가능성, 12월보다 낮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12월 걸 1월에 발표했으니까 1월 발표한 CPI보다 그러니까 하락할 가능성. 그러면 화요일 정도에서는 반등이 들어오고. 그죠? 일단,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마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는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요 흐름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으로 봐서 월요일까지는 약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죠? 하단 부분을 또 여기 체크하듯이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돌아서 나와주려면, 그죠? 뭐냐? 트럼프가 10일에서,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요때 발표할 이 상호 관세,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지. 그죠?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게 어떤 식, 아니면 보편적 관세를 10%에서 20% 부과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캐나다와 러시아 이쪽에 25%씩 관세를 부과했다가 그네들이 나름 통화를 하고 이민자 추방과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달을 연기를 해준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더 구체적인 걸 더 하라고 한 달을 연장했듯이. 여하튼 미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한 달을 유예하면서 나름 뭔가 그 관세 25%가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가 나타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는 우려로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우리 시장에게 또 관세에 대한 공포를 일정 정도 줄 수 있지만 그죠? 이미 자동차 쪽 한번 차트 보면 그죠? 현대차나 기아나 시장하고 상관이 없잖아 지금 거의. 그죠? 이 기업의 실적하고도 거의 상관없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미국 시장 이 기술적 흐름으로는 금요일 날 여기다 딱 60선에 갖다 놓고 그죠? 조금 더 내려올 거를 감안한 모습. 거기다가 우리 시장이 이미 금요일 날 우리 시장 차트로도 그죠? 코스닥은 그죠? 테마성 흐름인 로봇 그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었던 섹터 종목 부분에 일부 반등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줬고 거래소 쪽은 대형주들이 쉬는 가운데에서 그죠? 올라왔었던 부분, 요 하락 이후에 올라왔었던 부분을 자연스러운 조정을 금요일 날 이미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박스 내에서 돌아 나와서 요거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느냐, 요 하얀색 부분,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수 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건 이제 이미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하락할 요인과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하락할 요인까지 외인들 이 선물 매도 그죠? 4,300계약 매도에 코스피 2,400억을 매도한 게 이미 그 징조를 일정 정도 보여주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아시죠? 그러니까 약세는 당연히 보이겠지. 트럼프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시장에서 주요하게 나왔던 부분들 중에, 이게 이제 상호 관세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리고
실업률 관련 얘기인데 조금 전에 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 섹터상 움직임으로 보면 아까 이제 틱톡 인수전에 일론 머스크는 인수전 철수하고 오라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후보로 올라섰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난번 구글에 이어서 애플의 반독점 수사를 한다, 이런 부분도 지금 악재였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이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에 미국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었고,